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질문 있는 Q&A는요, 선생님이 특강이 뭐 한 40분 정도 내외에서 끝나면, 이따가 한 번에 끝나고 채팅으로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Q&A 시간까지 그때 좀 많이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국 빅테크 취업하기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게 된 이영준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 주제로 1년에 뭐 한두 번씩 메타코드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말이잖아요. 근데 주말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k Me Anything 세션으로 좀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나중에 또 편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잠깐 빨리 드리자면 저는 중국에서 국제고등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은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고요. 졸업할 때는 뭐 HP, IBM, 구글, 아마존에서 오퍼를 받았었고 구글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아니고 클라우드 세일즈 포지션에 좀 가까워서 결국에는 아마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좀 자랑같이 말하면 제가 또 한국 살 땐 중학교 때까지 대치동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자라서 뭐 외국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다니고 미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하면 항상 이제 주변에서 반응이 엘리트 코스 밟았네.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한테 오퍼 쉽게 잘 받았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 학교에서 몇 등이야 하고 석차를 성적표 알려줬었는데 어, 저는 중학교 때 제 기억에 430명 중에 398등인가? 거의 어쨌든 400등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국제학교에서도 거의 바닥이었고, 제가 그때 막 드럼 치고 밴드 할 때라서 공부를 거의 논 시기라서 대학교도 되게 힘들게 들어갔고, 처음에는 저는 입학도 토목공학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없어서 그냥 랜덤으로 골랐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막 노는데 대학교 때 옆에 컴공과 애들은 맨날 밤새면서 과제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멋있어 보이는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과를 대학교 2학년 때 했고 거의 다 낙제했었죠. 학사 경고도 맞아봤고 그래서 이제 도피성으로 좀 군복무를 갔었고 그때부터 이제 코딩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딩을 굉장히 좀 늦게 접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이렇게 좀 특별하지 않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좀 편해졌죠, 서로. 어, 아마존에서 이제 개발한 지는 4년 차고요. 첫 3년은 이제 Just Workout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무인 매장 팀에서 아주 빡세게 갈렸습니다. 소속은 AWS였고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랑 뭐 현대백화점에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뭐 무인 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매장 선반에 있는 무게 센서의 머신러닝 모델의 결과치랑 천장에 카메라가 몇백 대가 달려 있는데 이 컴퓨터 비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어떤 물건을 들고 나갔는지 트래킹하고 자동 결제까지 하는 기술이고요. 어, 현재 미국에서는 이 기술이 공항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공연 쉬는 시간이나 스포츠 경기 하프타임 이럴 때 사람들 다 나가서 맥주 사고 치킨 사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줄을 설 필요가 없이 그냥 매장 가서 맥주 들고 나오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매장들에서 이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아마존의 신사업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기술적으로는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페이스로 거의 스타트업처럼 일하다시피 일했던 것 같고, 개발자로서 많이 성장했던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좀 너무 갈렸다, 너무 힘들다, 일도 힘들고 배울 만큼 배웠다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좀 커머스 쪽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아마존닷컴에서 일을 하는데 커머스를 좀 배우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어, 프라이빗 브랜드, 그러니까 이마트로 치면 노브랜드, 그런 PB 상품 팀에 가면 잘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팀을 옮겼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와 보니까 뭐 정말 PB 상품 브랜드 기획부터 원재료, 뭐 소싱, 벤더사 찾고, 뭐 공장 생산, 인벤토리 저장,
수량 관리하고 전 세계 마켓플레이스에 다 배송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세금, 세법 이런 것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아마존이 직접 개입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서 지금 옮긴 지 한 6, 7개월 정도 됐는데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개발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실제 취업이랑 인터뷰하는데도 좀 좋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보실 때 회사의 핵심 가치에 좀 중점을 두고 대답하는 게 항상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마존은 정말 모든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 해결 시간, 데이터 이런 게 모든 게 소비자로부터 시작하고 정말 뭐 변태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이 정해놓은 16개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입사하면 뭐 삼성은 우리가 막 파란 피가 흐른다고 하듯이 아마존은 이 16가지 핵심 가치를 정말 주입식 교육으로 엄청 때려 박는데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토론할 때는 충분히 반대하되 결정이 나면 그게 좋던 싫던 뭐 행해라. 그리고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라. 크게 생각해라. 등등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도 역시 소비자한테 집착해라는 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이 세 번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수평 문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 중 하나인데 모든 의사결정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제가 저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뭐 팀 리드급의 엔지니어한테 제 데이터가 맞으면 눈치 안 보고 막 개길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문화를 좀 장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나이든 직급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게 소비자한테 어떤 임팩트가 있고 어떤 데이터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건강한 수평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 좀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존은 PPT 발표를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는 이제 발표자의 약점을 숨기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다 글로 써야 한다는 주의여서 6페이저나 10페이저라고 하는 6장 또는 10장짜리 문서를 쓰는 게 굉장히 흔한데 그래서 개발자들도 글을 굉장히 잘 써야 하고 많이 읽어야 하는데 어, 모든 문서에 데이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예 뭐 회의가 잡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면 다들 그냥 조용히 글을 읽고 데이터 위주로 분석하고 그리고 커멘트를 달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도 회의가 낭비 시간이었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존에서. 네 번째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화 중 하나인데 아마존의 거의 모든 인프라는 자동화가 돼 있어서 특히 개발자라면 일하기 너무 좋은 회사인 게 개발의 인프라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잘리고 내일 아마존 뭐 다른 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별로 큰 임팩트가 없어요. 이 새로운 사람은 그냥 팀에 대한 지식만 순수하게 습득하면 되고 모든 개발 인프라나 툴들이나 아마존 팀들이 거의 동일하고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팀 간 어떤 개발자 이직률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시간을 뭐 배우는데 쓸 필요가 잘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코드를 짜고 푸시를 하면 여러 스테이지로 굉장히 안전하게 차근차근 배포가 알아서 되고 그래서 물론 뭐 시중에 CI/CD 툴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아마존 내부 툴만큼의 그런 자동화와는 아직 꽤 차이가 납니다. 어,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제가 좀 놀랐던 점 중에 하나고 다섯 번째는 아마존에서 굉장히 좀 장려하는 문화 중 하나인데요. 빠르게 실패해보자. 투웨이 도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문서를 쓰고 데이터로 백업을 하고 나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팀한테 이제 제안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팀에서 서포트를 해주고요. 오히려 좋은 피드백들을 이제 시니어들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해보고 망해봐라. 이런 문화가 좀 있고요. 이 투웨이 도어는 내가 실패했을 때 그거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결정들이 좋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항상 문을 열었으면 닫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물론 좋죠. 회사가 바라는 것도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어떤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서 회사에게도 득이 되는 게 가장 윈윈 시나리오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고요. 마지막은 좀 살벌한데요. 요즘 미국에서 뭐 뉴스에서도 아마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자릅니다. 그냥 당일날 해고 통보해버리고 제 전 아마존 고팀에서는 11명 중에 7명이 하루아침에 잘린 날도 있어요. 그래서 당일 아침 6시에 이메일로 통보해버리고 그날부터 회사 출근도 못합니다. 노트북 액세스 다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좀 불안감과 경쟁 문화가 좀 있고 이제 매년 연말 평가 때 매니저가 개발자 순위를 다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서 연봉이 재책정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좀 촉진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잘하면 더 큰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승진을 더 빨리 하는 기회가 있고, 못하면 어, 이제 잘리거나 아니면 순위에서 계속 밀려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눈치를 많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모든 게 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 내 팀원들이 너무나 100% 투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터뷰 보실 때 이런 회사의 핵심 가치들이나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가시는 게 면접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인터뷰하는 사람도 우리 회사랑 잘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의 뉘앙스들이 분명히 있고 그 뉘앙스들은 저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더 잘 녹여낼 수 있습니다, 답변에. 이제 미국 회사 개발자 기준 인터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지원을 하시면 서류 심사가 있고, 통과하시면 온라인 코딩, 그리고 온사이트라고 마지막 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 사이에 서류 심사랑 온라인 코딩 사이에 폰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인사팀이랑 먼저 한번 15분 정도 통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하고 커리어 백그라운드 좀 물어보고 연봉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레벨 또는 포지션을 매칭하기를 원하는지 등등을 이제 물어보는 짧은 대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폰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대학생들 엔트리 레벨 때는 안 하는 경우가 좀 많고 주니어나 시니어로 가는 그런 정도의 미드 투 시니어 레벨들은 폰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가 좀 더 흔합니다. 이제 아마존 인터뷰 프로세스도 비슷한데요. 이거는 뭐 개발 직군에 한해서입니다. 이제 서류 심사가 있고, 똑같이 온라인 코딩 라운드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디버깅 파트가 있는데요. 30분 동안 최대한 많은 코드들의 버그를 찾아내고 고치는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코딩을 좀 이제 연습을 하신 분들이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라운드가 이제 온라인 코딩 라운드로 보통 두 개 코딩 문제를 주고, 어, 돌려볼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까지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코딩 난이도도 솔직히 알고리즘 준비하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회사 아마존의 회사 핵심 가치에 대한 리더십 프린시플 라운드인데 이거는 좀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라운드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좀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고 어 뭐 너 오늘부터 아마존 직원이야. 근데 막 갑자기 옆 팀에서 와 저번에 그 요청했던 일 그 데드라인 갑자기 막 한 달 앞당겨졌던데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상황을 던져줘요. 근데 이 라운드는 제 생각에는 한국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라운드예요. 왜냐면 한국 서비스업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너무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서 이제 고객 관점으로 생각하고 답하면 되는 라운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앞당겨졌어? 그러면 고객들한테 임팩트가 어느 정도인데, 임팩트가 커?
아, 오케이. 우리 고객들 안 좋은 경험하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우리 매니저한테 뭐 말하고 우리 팀 개발자 3명 불러와서 여기 이 태스크에 다 붙여달라고 할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손님이 왕이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굉장히 유리한 라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사이트 파이널 라운드는 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비행기표 끊어서 본사로 초청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파이널 라운드도. 이건 이제 보통 4개 라운드로 4명이랑 1시간씩 인터뷰를 봅니다. 그래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제 하루 종일 인터뷰를 보는 라운드인데 보통 이제 화이트보딩 세션이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보드에 이제 칠판에 손으로 코딩 문제를 같이 풀고 뭐 아니면 온라인이라고 치면 구글 닥이나 아니면 무슨 온라인 화이트보드 툴에서 이제 코딩 문제를 같이 풀고 인적성 면접을 같이 좀 봅니다. 4명이랑. 이게 보통의 빅테크의 면접 방식이고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약간 이제 이쯤 되면 좀 빡센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명한 이 야너두 짤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빅테크 취업하실 수 있다고 좀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근데 들어가기 전에 뭐 우선 제가 뭐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하면 미국의 외국인 자격으로 취업하시려면 가장 큰 허들이 이 비자 문제잖아요.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자는 비자는 이제 뚫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미국 대학에 졸업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거죠, 회사에. 근데 지금은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원에 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석사로 가시는 게 가장 흔하기는 한데 가끔씩 이제 박사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박사로 지원한다고 합격해도 사실 박사 학위를 따려면 석사를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사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시고 석사까지만 한 다음에 그냥 런해서 취업해 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박사 프로그램들은 좀 좋은 게 외국인들한테 장학금 지원도 조금 더 많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조교 같은 거를 하면 학비도 굉장히 저렴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꼼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좀 박사 프로그램 지원하시고 석사까지만 하시고 막 학비 지원 받으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시고 석사 따고 취업해 버리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어, 그래서 어쨌든 1번이나 2번 이 학생 옵션으로 미국에 오시면 F1이라는 학생 비자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그럼 미국에 이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졸업을 하면 이 F1 비자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시면 일을 하려고 OPT라는 단기 취업 허가를 발급해 줍니다. 근데 또 문제는 문과 학생들은 이 OPT 기간이 졸업하고 1년이에요. 근데 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과 학생들은 이 OPT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유리하죠, 이과 분들이. 그래서 졸업하고도 미국에 3년 동안 취직을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생기고요. 만약에 OPT 기간 동안에도 취직을 못하고 만료됐다 하면 이제 미국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졸업하실 때쯤에 무조건 취업을 하셔야 되고, 취업이 됐다 해도 이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내 신분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H1B라고 미국 정부에서 취업 비자를 따로 내줘요. 근데 이거는 랜덤 뽑기라서 로또예요. 무조건 내가 지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못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다 하면 졸업을 하고 OPT가 1년 나왔겠죠. 그동안에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H1B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H1B가 떨어졌다 하면 한국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OPT는 1년이고 H1B는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과다 하면 OPT 기간이 3년이니까 H1B를 3번이나 신청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H1B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보통은 영주권을 회사를 통해서 같이 신청을 하는데
영주권은 웬만하면 1년 만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석사나 박사를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과를 가시는 게 유리하고, 특히 이제 빅테크에 취업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과를 가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물론 뭐 미국에서 취업하고 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얘기죠.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석박사하고 한국 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얘기고, 그리고 어쨌든 1번, 2번은 학생 신분으로 먼저 미국에 온 다음에 취업을 준비해보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한국에 있는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 취업을 하시고, 그리고 1년이나 2년, 보통은 한 2년인데 빠르신 분들은 1년 안에도 오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1, 2년 뒤에 본사에 있는 팀으로 미국에 있는 팀으로 이제 이직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L1이라고 주재원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얻어서 미국에 오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솔직히 좀 힘든데, 내가 네트워킹을 진짜 잘해서 막 미국에 있는 회사의 스타트업 뭐 대표를 안다 이러시는 분들은 주재원 같은 신분으로 나를 초청해서 1, 2년을 안 기다리고 바로 이렇게 데려오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몇 년 뒤에 이제 영주권이 나오고,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이제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빅테크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흔한 루트는 아니고 뭐 인맥도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에서 뽑을 수 있는 풀들이 굉장히 많은데 탤런트 풀들이 굳이 내가 외국에 있는 사람을 다이렉트로 데려와서 뭐 비자 신청까지 다 변호사비까지 다 대줘야 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기 때문에 흔한 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 가능은 한데 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뭐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미국인이랑 뭐 결혼을 하시면 워킹 비자가 거의 바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비자 문제는 얘기를 다 했고, 이제 현실적인 허들이 지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진짜 미국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력서, 첫 번째로 이력서 작성해야 되죠. 굉장히 쉽죠. 한국보다 훨씬 쉬워요, 이력서 작성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하기. 지원하는 것도 너무 쉽죠. 인터넷에서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끝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인터뷰 준비. 당연히 개발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딩 공부하고 뭐 시스템 디자인 공부하고 해야겠지만 누구든지 가능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도 전교 뭐에서 거의 꼴찌하고 대학교에서 뭐 학사 경고 받고 했었는데 취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좀 용기 드리고 싶고,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이력서로 넘어가면, 우선 이력서 작성은 이력서 작성은 구글에 그 레주메 템플릿이라고만 검색하셔도 템플릿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무난해 보이고 한눈에 좀 잘 들어오는, 한눈에 보기 좋은 그런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미국 이력서 양식은 뭐 대졸자나 주니어 개발자분들은 보통은 그냥 한 장짜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뭐 만약에 경력이 아주 오래된 시니어 개발자고 뭐 프로젝트가 경험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장짜리 CV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엔트리 레벨이나 주니어 개발자로 지원하실 것 같아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한 장만 눈에 잘 들어오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한 장짜리 A4 용지 한 장짜리만 쓰면 되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레주메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이제 예시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앨런 장이라는 분의 레주메입니다. 뭐 딱 봤을 때 양식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왼쪽에 공백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빼고는 눈에는 잘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뭐 같이 읽어보면, 어,
여기 보면 이제 뭐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Work with project managers to design and implement scalable solutions 보면 이제 뭐 나 다른 PM들이랑 일해서 뭐 솔루션을 냈다, scalable 솔루션을 냈다 이런 말이죠. 딱 보면 바로 이제 안 좋은 레주메인 게 알 수 있죠. 너무 두루뭉실하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전혀 모르겠죠. 이 말만 읽으면. 이런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나 뭐 이래가지고 뭐 솔루션 냈어. 너무 애매모호하죠. 뭐, 예를 들어 뭐 회사에 그냥 탕비실에 초코파이 하나 사놔도 뭐 직원들의 간식을 해결한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해결을 무슨 방식으로 했고,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고, 그래서 이런 임팩트가 났다는 게 이제 레주메의 기본인데, 그런 게 전혀 설명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뭐 reworked applications to meet changing market trends 이렇게 써 있는데 마켓의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 거에 대해서 맞춰서 떤 어플을 개선을 했다 이런 뜻인데 뭐 어떤 것이 애초에 문제였고 마켓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대응했었고 우리 어플은 원래는 뭘 하는 어플이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이렇게 개선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죠. 그래서 거의 뭐 지어낸 얘기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수박 겉핥기식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레주메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예시입니다. 자, 이제 좋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레주메인데 보시면 이제 뭐 가장 스탠다드한 정석적인 양식입니다. 제 레주메도 아마 이 양식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 우선 딱 보면 바로 앞에 이력서에서는 안 보였던 숫자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숫자가 있으면 아주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신뢰를 바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면 첫 번째 문장 너무 기니까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Implemented crash report and use findings to fix three biggest causes of crashes. Reduce customer support calls by 30%. 하면 이제 뭐 크래시 리포터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는 원인 가장 큰 세 가지를 찾아서 고쳤다. 그래서 우리 고객사가 뭐 오류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컴플레인 하던 전화를 하던 게 30%나 줄었다. 너무 명확한 섹션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만들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오류가 어디서 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오류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아는 어떤 툴을 개발해서 가장 큰 오류 세 가지를 찾아서 고쳤고, 그리고 임팩트는 이런 컴플레인 전화가 30%나 줄었다. 굉장히 명확하죠. 뭐 가장 큰 원인 어떤 버그 크래시가 있었는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칸 여유가 없어서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매우 명확한 문장이죠. 그래서 잘 쓴 이력서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력서 작성할 때 추천드리는 거는 음,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시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이런 수치 데이터를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수치 데이터를 많이 뽑아내면 이제 스토리텔링 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할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얘기 드릴 텐데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뷰를 볼 때.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저희들만의 좀 얘기인데 이력서 작성의 꿀팁을 좀 드리자면